자,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7월 13일부터 해서 48.59% 움직임이 나왔어요. 상당하죠.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현대로템도 급격한 강세를 띄었다가 23,000원대까지 올랐었다가 17,000원대까지 미끄러진 아주 뭐 짜증스러운 그런 흐름이 돼버렸죠. 근데 일단 어찌됐건 현대로템의 18,000원 이하 17,700원 거기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잘 되돌린 흐름, 그런 흐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뭐 해석을 해야죠. 뭐 지금 벌써 이제 움직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첫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러니까 22일입니다. 어차피 이제 보도자료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6월 7일에 6월 7일 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어찌됐건 결과물이 나온 거고, 보도자료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폴란드에서 계약에 대한 노출을 한 부분들, 그런 내용처럼 일단은 결과물이 중간중간에 노출되어 있었고 확정이 되어지는 과정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폴란드 이외에도 지금 여러 곳에서의 그 방산 부분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수주가 남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효과 부분인데, 똑같은 우크라이나 사태 효과 부분에 재건 산업, 전쟁 이후에 이제 재건 산업에 대한 기준이 잡혀요. 그 재건 산업의 기준에서 철도 관련된 기준점, 그것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진입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이제 다만 재건 산업에 진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27일은 장중에 2.37까지 올라갔다가 60만 주대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매도 60만 주대 물량이 20만 주 가까운 19만 1000주의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논리를 좀 보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수급이 한 300만 주 이상, 350만 주 뭐 이렇게 편입이 됐다라는 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억 900만 주짜리예요. 1억 900만 주짜리라서 수요일에 30만 주대 매수 이런 거 0.3% 수준뿐이 안 돼요. 그걸 너무 확대할 수는 없다.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도 뭐 누적 수급이 좋으면 좋죠. 지금 130만 주, 70만 주, 88만 주, 38만 주니까 200만 주, 300만 주, 한 330만 주 되나요? 한 3%를 초단기간에 4거래일 만에 잡아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6월 9일에 불기둥 종목으로도 올려드렸고 13일, 20일, 7월 4일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6월 8일 스타트로 해서 개장 전에 들여다볼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6월 7일 날 갭상승 이후에 시간에서 상한가 이후에 흐름이기 때문에 6월 8일은 편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갭상승 이후에 음봉, 그러니까 뭐 종가 수준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잡히죠. 종가 수준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종가 수준에서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현대로템의 오늘 자료 뿌려주세요. 문자 내용하고 수익 범위하고 요 방송 화면하고 차트 범위하고 PDF 파일까지 해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로템의 경우에 지금 보도자료 이제 또 나오는 부분들까지 포함해 주시고, 미국 쪽의 시장의 그 선물 동향이 긍정적이에요. 오늘 뭐 FOMC 회의가 이제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이틀 회의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로 기준을 잡아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현대로템 수혜인가요? 언제쯤 매도하나요? 22일 날 변동성이 21%, 23%인가요? 그렇게까지 폭등이 나왔을 때 기준. 이렇게
지금 LG화학이나 그 에코프로나 이렇게 전부 PDF 파일 주시고 계시는데 그 완료되고 나면은 채팅창에 한 번씩 쭉 뿌려주시면 돼요. 링크하고 같이. 그러면 뭐 흔히 우리가 벽타기 얘기하는 벽타기 흐름으로 이렇게 쭉 들여다볼 수 있겠고. 혹시 현대로템 26,500원에 매입하는데 정리해야 할까요? 편입이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편입됐죠? 우리는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하고 대처한 부분인데, 오케이. 결론은 오늘의 이제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24,050원이었어요. 그 자락을 다시 깨뜨리고 내려가면은 정리하시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이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2일 날뭐 잘라놓은 컨센서스 절대 저평가 아니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주가는 더 올라와 있고, 다만 이제 PER 기준으로는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기준이다. 시장 평균에는 좀 맞지는 않아요. 연기금에서 지분 신고를 한번 해줬고, 그리고 현대로템의 이 이슈 부분은 6월 8일 조회 공시 요구로도 나왔고 6월 7일 날 파이낸셜 뉴스에서 가장 먼저 이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6월 8일자 조회 공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그거 하고 7월 7일자고 날짜까지 해서 빨간색으로 박스 좀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지금 아빠 방송 중. 방송 끝나고 전화할게. 그렇게 하고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부분에 있어서도 7월 7일 거하고 6월 8일자 거 두 가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뭐 협의는 하고 있다. 결과가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다. 재공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22일 날 21일이죠. 그것도 21일 날 파이낸셜 뉴스에서 또 한 번 보도자료 나왔고 단독 해가지고 27일 경에 계약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27일 오늘의 기준에 또 나옵니다. 보고자료가 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아래 위로 소폭 확대됐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거죠. 시간에서는 뭐 노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밋밋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 산업에 대한 철도 관련 내용 이 부분도 이슈거리로 아직 남아 있고요.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수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죠. 매집이 원체 한국항공우주가 매집이 굉장히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동반적인 이슈를 보는 거고 그 이슈의 크기 범위를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의 매집 그리고 정책적인 기조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게감은 사실 현대로템보다는 현재로서는 한국항공우주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2일자에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요 규모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다 노출돼 있던 거예요. 이미 다. 근데 원체 이제 뭐 규모가 크고 해서 또 이슈가 부족한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이슈 이런 부분 때문인지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수급이 22일 날 130만 주, 그다음 월화수에서 89만 주, 88만 주, 38만 주. 물론 이제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자, 이렇게 돼 있고 25일 기준에 2분기 호실적 그리고 27일 기준에 또다시 파이낸셜 뉴스에서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을 발표할 거다.
그게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4시 반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속보해서 이제 다른 쪽에서도 계속 속보를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죠. 교육입니다. 6월 7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갑니다. 22,250원까지 찍죠. 그리고 고점 띄어 올리고 음봉으로 미끄러지는데 다음날 정규시장에 이게 6월 7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8일날 저렇게 음봉. 그런데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밑에 거래량을 지금 동그라미 쳐드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의 음봉이 아니라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 거고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인데 갭을 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일 대비 어찌됐건 오르고 끝났단 말이에요. 전일 대비 크게. 그러니까 갭 상승이 원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뭐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들 쇼 커버링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위에서부터 때리는 물량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흐름이 그런 흐름, 손바뀜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세도 셌기 때문에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졌어도 전일 대비 강세로 마감됐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는 음봉을 기준 잡아서 편입하기는 어렵고 마감 무렵에 이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 주봉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윗꼬리 달린 거 윗꼬리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원본도 하나 주세요. 윗꼬리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원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은 주봉도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는 게 삼선전환도의 응용 부분도 함께 가져간다. 그 캔들 배우실 때 배운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것이 이제 그 현대로템을 편입하는 기준점의 설정 범위. 에코프로가 그랬어요. 실적 나오고 나서 저런 흐름.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저런 흐름.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 6월 2일 날 갭상승이 뭐 현대로템 수준인가요? 한 20%대 엄청나게 갭상승이 나왔어요. 시가총액 더 큰데도. 에코프로의 갭상승은 이제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삼성중공업 어마어마했죠. 현대로템도.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초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갭상승 이후에 이제 윗골이 달린 흐름인데 결국은 이렇게 일봉상으로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립니다. 남들은 여러분들 같으면 이건 편입할 수 있겠어요? 응? 관심이나 갖겠어요? 배 아프지? 에휴 저거 거품이야. 밀렸잖아. 꼬리 달리고 정점의 인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결코 그렇지 않죠. 전 거래일 대비해서 얼마나 강세를 띠고 마감된 거예요. 그죠? 그게 삼성중공업의 그 다음날 6월 3일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들 6월 4일날 그럼 6월 4일날 저 꼬리 달릴 때 어떻게 차익 실현이지. 주봉으로는 어땠을까?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6월 2일날 주봉입니다. 6월 2일날 그렇게 해서 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주봉으로는 훼손된 게 없다. 오히려 강세 기준으로 연출돼 있다. 6,000원 수준을 찍고 종가가 5,600원대 수준에서 마감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 6,970원이에요. 6,000원 찍고 5,000원대 마감됐는데 그 다음날 종가가 6,900원. 바로 변동성을 크게 잡아준 거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의 기준이 6월 3일날 이런 흐름. 교육을 위해서 이걸 사실상 이걸 좀 만들었어요. 위에 꼬리하고 몸통 부분이 좀 삐뚤하니까 다시금 만들어 주시고 거래량 부분을 일자별 거래량에서 주봉 거래량 확인할 수 있겠죠. 거래량 부분도 좀 줄여줘야 돼요. 우리 직원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선 이후에 미끄러진 부분 8,000원을 찍고 미끄러져요. 8,000원을 찍고 5,600원에서부터 그러면 5,600원에서부터 종가에 설정 범위 가져갔다면 결국은 7,000원,
8,000원을 찍고 꼬리를 달고 종가가 6,900원이 됩니다. 그럼 8,000원 찍었을 때 2% 전후 수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다면 얼마요? 7,800원 정도? 아무리 늦게 팔았어도 3% 전후에 팔았어도 7,8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5,600원에 잡고 단기간에 40%. 그 흐름이 이제 현대글로비스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갭 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미끄러졌는데 아래 거래량에 또 줄을 거드리죠. 저 당시도 1,000억 정도면 변동성이 확장되던 시점이에요. 결국은 저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양봉으로. 무조건적으로 정점의 인식을 잡지는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추세에 대한 범위도 설정해야 되고 현대로템의 추세 범위에 대한 해석도 잡아드린 거고 그 예제를 지금 2020년도에 삼성중공업과 2020년도에 현대글로비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응? 이걸 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응? 종목 수십 개 수백 개 뿌려놓고 소형주의 비이성적인 변동성 주고 차트 뭐 기술적 분석 난 잘합니다 해도 이런 그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 자료 가지고 이런 분석을 잡아주는 경우 드물죠. 이게 10월 20일입니다. 20% 폭등 나올 때예요. 새로운 추세 라인의 그림을 그려드렸었고 여기서 그죠?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양식 패턴 분석은 모든 주관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로템은 이렇게 음봉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뭐 하려고 보여줬겠어? 대박 내셨죠? 이러려고? 에이 뻥치시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그 당시에 없었는데 뭐 음봉 떨어질 때 거래 터진 건데 뭐. 우리는 그때부터 들여다봤다는 거지. 그 이전에 매집을 해서 대박 냈습니다. 끝내줍니다. 이런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6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7일 시간의 상한가 6월 8일 음봉 떨어지고 6월 9일에 오히려 편입.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졌어도 주봉에 문제가 없고 전거래를 위에서 끝났고 전거래를 밑에서 끝났어도 상관없지만 그만큼 전거래를 대비해서 엄청난 갭 상승에 손바뀜 들어올린 쪽은 쇼커버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익 실현하는 쪽도 공매도일 수도 있고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 힘이 더 셌다는 거지. 음봉이더라도. 그런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고 뭐 대량 거래량 한번 터졌다고 해서 와 뭐 대박 났어요. 그럼 분명히 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슈에 대한 보도 자료. 와 이거 끝내줘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안 잡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불규정 종목 따라잡기에서는 추세 매매 기준이 있고 그다음 변동성 매매 기준이 있다. 어느 쪽으로든 잘 활용해서 대처하시는 것이 옳다. 이때까지만 해도 1,500억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을 때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원체 급감을 해서 6월 9일에는 8일날 일단 음봉이기 때문에 8일날에도 사실은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8일날은 갭상승에 음봉이라 안 들어가고 종가에만 좀 라이브 방송에서는 종가에 들어가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종가에.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9일 개장 전에는 거래량을 급격히 축소시켜서 700만 주로 잡아드렸어요. 음봉 거래량이기 때문에 1,500억 수준 그 정도만 터지면 된다. 무난하다. 그러니까 6월 9일 개장 초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21,000원일 때 또 22,000원일 때 계속 매직 개성이 잡아드립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그 23,000원대의 흐름 거기까지 쭉쭉쭉 뻗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저수익 범위를 잡아가실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매매가 이제 좀 원활치 않아서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고통스러운 6월 7월 그 얼마나 시장이 크게 무너졌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고통스러운 흐름 속에서 고점 차익 실현을 놓쳤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지금의 변동성 23,000원대 그 고점을 다 넘겨버리는 26,000원대까지 올라서는 26,300원까지. 아까 보니까 26,500원에 샀는데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6,500원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 전에 예전 물량이시겠네요. 그러면은 한참 전에 물량 20거래일 전에 물량. 그렇다면 23,000원대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갔었군요. 현대로템이. 어찌됐든 주봉으로 또 보고 월봉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전체 거래량의 이제 70% 80% 기준, 그리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그리고 최상위 거래대금 종목군의 평균치를 놓고 보면서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서 현대로템에 3천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1,500만 주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뭐 25일, 26일,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까지 변동성 매매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은 꼬박꼬박 지키자. 그리고 27일 날 어찌됐건 4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꼬리 달고 되돌린 흐름이기 때문에, 또 거래가 실려 있는, 또 월봉 기준 거래가 실려 있는, 또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방산 쪽이든 뭐 철도 쪽이든 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상승 잉태 확인형이에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딱 형성되고 저게 21,000원이에요. 21,000원. 21,000원에 편입자락이 잡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22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장 초부터 거래 터집니다.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요. 이런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고, 웹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문의, 그래서 요래요래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라고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26,500원에 편입하셨다는 거는 아주 오래전에 편입하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번 6월 9일이 아니고, 그때는 고점이 23,000원대가 맞죠? 제 기억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은 당일의 기준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봉의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요걸 이제 최소 범위를 27,500원 최소 범위를, 그리고 34,000원 뭐 이런 수준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3만 원대까지.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런 식으로 잡아낸다. 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설명은 장중 변동성의 기준의 설명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22일 날 장중에 올려드린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우리 직원분이 준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이제 VVIP 또 방은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 때 우리 직원분이 현대로템 장중에 녹화한 거 50몇 분짜리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공부 제대로 하세요. 그거하고 LG화학 1시간 30분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7월 25일자 거 한번 올려드릴 거고, 오늘 지금 순서는 현대로템을 올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일 11시 59분 거, 그리고 나서 한국항공우주 거 7월 25일 12시 35분 거, 그리고 LG화학 21일 11시 25분 거, 이렇게 3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방송 늦게 들어오신 분들 내일장 공략표 못 보셨잖아. 그 부분 또 밑에다 올려놓을 거고, 그러고 나서 어제 야간교육 올려놓을 거고, 그 어제 야간교육 시황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지금 방송 올려드릴 거고. 공부하세요.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당장 내일 기준에서 여러분들 수익 범위를 다 잡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6일, 27일 현대로템의 이러한 흐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는 자락은 요 자락이었어야 돼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요 자락을 설정, 갭 상승 이후에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를 오래간만에 터뜨리고 그러고 나서 들어올린 흐름이 되는 거죠. 엄청난 범위입니다.